어떻게 작년이랑 올해랑 몸이 똑같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야 되지. 너는 운동을 7년이냐 10년이나 했는데 어떻게 몸이 항상 그대로냐? 와, 상상도 하기 싫다 진짜. 오우. 근데 이게 준비를 해보니까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하셨다는 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 인생에 오로지 이거 하나야. 선물 삽시다. 타는 거 1시간 정도 타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되게 빨리 들어오셨네. 오늘로 이제 무탄 3일차입니다. 내일까지 무탄하고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로딩 하는데 빨리 내일이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와, 탄수화물 안 먹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네요. 지금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무탄을 하는 게 지금 요번이 3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지금. 왜냐면 다이어트 기간이 거의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식단을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무탄을 해버리니까 진짜 느낌이 확 다르네. 와, 오늘 아침에 이제 체지방률 인바디 재보니까 이제 4.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체 어디까지 빼야 되는지 어디가 끝인지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마 끝나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 뺄 것 같습니다. 뭐 3%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수치인 거고, 대부분 이제 좀 좋은 성적을 내는 분들은 정말 와, 저렇게까지 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 빼갖고 나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숙제가 3%인 거지 3% 찍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쉬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회 당일날까지 계속 이제 다이어트 물고 가는 거예요. 계속 더 적게 먹고 더 빼고 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계속 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수치상으로 말할 수 없는 뭔가가 더 있습니다. 몸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체지방률이 거의 뭐 6%, 5%에서 지금 거의 한 달 멈춰 있었어요. 근데 그 수치는 멈춰 있었지만 몸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거든. 아침에 웨이트 1시간 반에 마이마운틴 좀 고강도로 해가지고 1시간 타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전거를 아마 지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조금 이제 정신이 또 돌아온다 그러면은 저녁에 나가서 1시간 정도 더 걷거나 이러기도 해요. 유산소를 많이 타면 어쨌든 이제 몸에 피로도도 많이 올라가고 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수분이 어느 정도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이 쪼그라든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수분까지 좀 많이 잡혀버리면은 근육이 정말 크지 않는 이상, 아시잖아요. 피부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겨우 보이는 근육들인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수분이 차버리면 근육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절대적인 근육량이 주는 건 아니에요. 수분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요? 지금은 사실 뭐 저는 휴식은 사치죠. 지금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내 몸 상태를 갖다가 그렇게 크게 기기울이지 않단 말이야.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 그러면은 저는 딱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절대적인 양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다이어트라든지 운동을 건강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루에 내가 꼭 해내야만 하는 절대적인 양은 없잖아요. 내 하루의 컨디션을 생각하고 너무 지치면 그날 휴식을 취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아무리 지쳐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운동량이 있으면 그걸 채워야 돼요. 저는 지금 저랑 만약에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저처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시라 그러시면 저처럼 하시면 안 되죠. 상황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체지방을 빼보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몸매 라인이 이뻐지긴 해요. 이게 참 진짜 사람이 세상 쉬운 게 하나도 없다고. 저도 체지방률이 막 6%, 5%대까지 빠질 때만 해도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되게 낮은 수치긴 한데 이게 몸이 좀 그래 좀.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 더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가늘어질 땐 가늘어지고 유지가 될 땐 유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씩 보이더라고. 근데 체지방이 너무 없는 몸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약해져요. 운동이 너무 잘 된다 싶으실 때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날 이제 텐션 높아져가지고 오버하시다가 이제 다친다고. 부상당할 때 이렇게 보시면 살짝 삐끗해서 뭐 약간의 통증 이게 아니고 크게 다치실 때 보면은 운동을 본인이 잘 못한다고 생각할 땐 잘 안 다치세요. 근데 나 이제 좀 운동 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다친단 말이야 보통.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도 내가 컨디션 안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다쳐요. 나 오늘 컨디션 장난 아니네. 오늘 운동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러다가 이제 삐끗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뭔가 좀 잘 되네 잘 풀리네 할 때 살짝 긴장해야 돼. 근데 저는 이게 운동을 하면서 진짜 인생을 많이 배우는 게 모든 부분이 되게 비슷해요. 사업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사실 크게 뭔가 안 터지거든. 근데 이제 야씨 왜 이렇게 잘 되지? 잠깐만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돼.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더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초보자는 절대 안 다치지.
칼질할 때. 왜냐면 칼 자체가 무섭거든. 근데 이제 요리 잘하시고 칼질 여러 번 하셔서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다다다다다다다 싹 하면 또 크게 다친다고. 저 같은 사람이 칼질하다 다쳐봐야 살짝 뺀단 말이야. 이러고 멈추잖아 우리는. 근데 이제 칼질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막 이러시다가 탁 쳐버리니까 이제 크게 다치시지.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이제 한다라고 할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아무거나 그건 안 돼. 막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체지방률이 몇 프로인데? 95에 100이면 뭐 엄청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모자르게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 벌크업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백질 200g 정도 먹고 그 정도면 뭐 나쁘진 않고 15에서 17 정도 된다고? 그럼 그 정도 유지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체중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먹는 양을 막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운동 강도를 좀 늘려보고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같이 먹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체중에 집착하지 마시고 몸매의 변화를 한번 거울로 계속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면 체중에만 집착하시기 시작하면은 굳이 늘릴 필요가 없는 식사량을 늘림에 따라서 체지방만 늘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키랑 체중이 되게 좋으시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따졌을 때 6개월에 1kg의 근육량을 늘리시는 것도 사실 정말 베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육량 늘리는 게. 체지방만 넣으시는 거는 왜냐면 운동 강도가 늘어야 그에 따라서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 에너지만 내가 잘 충족시켜주면 되는 건데 운동 강도는 아직 늘어나지 않은데 먹는 양 계속 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 더 먹을 수 있잖아. 오늘 100kg 드는데 내일 110kg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양도 운동 강도가 늘어나는 것만큼 딱 그 정도 속도만큼 맞춰서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늘리셔야 돼요. 너무 적극적으로 늘리면 살만 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다 빼야 되고. 근데 저도 예전에는 뭐 그런 질문 하시면은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운동을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장난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한 고민이신 분들도 꽤 많으시구나 이런 걸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깨닫다 보니까 사실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분들에게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분들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계 체중에 약간 벽을 느낀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운동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인터넷 세상에 자꾸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말로만 운동하시는 분들이고 나쁘게 좀 격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주둥이로만 자꾸 떠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작년이랑 올해랑 몸이 똑같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야 되지, 너는 운동을 7년이냐 10년이나 했는데 어떻게 몸이 항상 그대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근데요 몸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계속 현상 유지만 하시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장기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시면 하시는 것만큼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성인이 되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더불어서 3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운동했다 그래서 매년 좋아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 노화라는 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노화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아지고 업무량도 점진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유지만 되는 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체중이 73밖에 안 나가시는데 골근이 35.8이에요? 근데 체지방률이 어떻게 11%가 나와? 다시 계산해보세요. 그거 내가 봤을 때 좀 뭐 잘못되는데? 73.5, 73.5에 35.8 나올 수 있겠다. 죄송해요. 헷갈렸어. 75가 절반 이상이 되는 줄 알았어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멸치 아니지. 요즘에 뭐 세상이 어떻게 달라고 이렇게 자꾸 기준만 높아져. 아니 평균이라는 게 여러분들 실질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평균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은 바뀌고 있지 않은데 자꾸 평균만 높아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저 되게 섬준하면 상황인데 안 빠지라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안 빠진 느낌 조마조마하네요. 윤 실장님 그럴 때는요 마이마운틴이나 천국의 계단을 천국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타세요. 그럼 빠져요. 저도 한 2-3주 동안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탔습니다. 하루에 2번씩. 그랬더니 쭉쭉 빠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방송을 못했어. 유산소 하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방송이 너무 야해져가지고. 소리만 들으면은 뭔 일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방송을 못했어요. 50분에서 한 60분 동안 진짜 헥헥거리면서 탔단 말이야. 그때 속도를 제가 경사를 15에서 16 놓고 속도를 5에서 5.5 정도 놓고 탔거든요. 단 손잡이 안 잡고. 손잡이 잡으면 그게 갑자기 난이도가 확 떨어져. 처음엔 탈만해요. 10분 지나면서 손이 자꾸 그 손잡이 쪽으로 가. 본능적으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입으로 숨 안 쉬고 코로 숨 쉬려고 노력했어요. 이러면서 진짜로 75, 95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하루에 닭가슴살 200g, 밥 200g 이렇게 3번 먹고 헬스를 하는데 식사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 요요 확률이 좀 크냐고.
뭐 그렇게 드신다 그래서 꼭 요요가 온다 그건 아닌데, 만약에 본인이 그 정도 식사를 하시면서 하루를 버텨냈을 때 정말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러시면은 그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누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갈증이 계속 쌓이잖아, 음식에 대한 갈증이.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갈증이어야 되는데 진짜 미친 듯한 갈증이면 언젠간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 칼로리를 따져보면 그냥 600에 600 드신다는 건데, 계산해보자. 쌀은 그러면은 칼로리 따져서 900칼로리고 닭가슴살은 6이면은 한 150. 뭐 15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좀 적은 편이긴 하지 지금 체중에 비해서. 체중은 빨리 빠질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그 식단을 본인이 마음 먹고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6개월 이상 버티실 수 있겠어요? 그거를 잘 계산해봐야 돼.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실 때요,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좀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 왜냐면 내가 몇 킬로까지 빼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체중에 도달했을 때가 끝이 아니고 그게 이제 스타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체중을 뺐다가 다시 찌울 마음이 없으신 거잖아. 빼고 그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 거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를 빼는 과정, 살을 빼가는 과정에서는 매번 숫자도 바뀌고 체형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뭔가 보상을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과정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는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계속 그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한정 빠질 순 없으니까. 그러면 매번 받던 보상이 이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보상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이 해야 될 마음도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식단을 8할 이상을 지킬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식단에서 결정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강박으로 다가와서 어느 날 입이 터질 것 같으면 겨우겨우 참고 잠들고 하네요. 아슬아슬하잖아요. 너무 아슬아슬하면 안 돼. 요 정도면 내가 좀 그래도 좀 힘들긴 한데 버틸만 한데?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가셔야 돼.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버틸만한 강도 자체가 너무 약한데?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더 과하게 몰아붙이신 분들도 계신데, 사람은 놀랍게도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 정도 좀 힘들긴 한데 버틸만 한데? 라는 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약간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강도를 올리고, 그러면 거기서 또 버티시다 보면 또 그 강도가 적응이 되고.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10kg 들기도 힘든데 20kg가 적응이 되고 30kg가 적응이 되고 나중에 한 100kg 정도 들 때 보면은 처음에 들었던 무게 들면은 야, 내가 예전에 이 정도 중량으로도 내가 힘들어 했었지. 과거를 회상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 운동을 힘들다고 당연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식단을 힘들면은 힘들어 죽겠다 그래.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게 적응이 돼야 돼. 적응하는 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라는 게 걸리고, 본인 몸이 버텨낼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계속 유지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은 편안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강도를 올리고 조금 더 강도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그게 요요 없이 평생을 본인이 원하는 체형으로 사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쯔양처럼,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먹어도 살 안 찐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항상 이제 예시가 되는 분들이 이제 쯔양님, 히밥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특이 케이스를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데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지. 근데 나는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건 그런 거고 내가 아니면 노력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뭐 운동만 그렇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강남에 빌딩이 뭐 여러 채 있고 압구정동에 건물이 한 40채쯤 있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일 안 해도 부자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난 일해야지. 쟤는 뭐 태어나자마자 돈 많은데 왜 나는 이럴까? 푸념만 하고 있으면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 나한테 맞춰서 뭔가는 해야지. 그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죽어라고 먹는데 살 안 쪄.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쪄. 그럼 운동해야지. 어떡해. 세상에 그렇게 타고난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요, 아까 전에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정말 대회를 준비하시거나 그러면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버텨야죠. 왜냐면은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 거기까지 몸을 만들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버틸만 한데, 만약에 본인이 그냥 뭔가 체형의 좀 변화를, 본인이 원하는 체형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단계별로 다이어트라는 것도 이제 강도를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고강도로 가시면 버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 그 순간순간을 힘은 당연히 들죠. 근데 이 정도면 내가 버텨낼 수 있겠다 정도가 돼야 돼요. 왜냐면 다이어트라는 거는 목표 체중에 도달했을 때 완성이 아니고 목표 체중에 도달했을 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서브웨이는 절대 못 먹고, 뻥튀기 안 돼요. 뻥튀기 탄수화물 덩어리야. 그러니까 TV 보고 멍 때리고 먹다 보면 한 봉지 다 먹잖아요. 굉장히 탄수화물 높습니다. 그러니까 드시는데 거부감이 없는 음식은 항상 경계를 해야 돼. 왜냐면 본인 입맛이 지금 군것질 입맛이잖아. 본인이 뭐 군것질 하는데 뭐
닭가슴살 뜯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항상 경계를 해야 돼.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습관이라는 거거든. 오늘부터 무탄수 시작입니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할만해요. 제가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월, 화, 수, 목 4일 무탄하고 금요일 날 로딩 잠깐 하고 어제 토요일 날도 그냥 로딩까지는 아니지만 평상시에 하던 대로 끼니당 고구마 200g에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먹었기 때문에 탄수가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이랑 둘째 날까지는 그냥 버틸만 해요. 근데 이제 셋째 날부터 이제 죽지. 넷째 날 되면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지, 와, 내 몸에 뭔가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소진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받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다가 막판에 무탄하시면은 그 느낌이 나요. 나 배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느낌이나. 근데 무탄을 하면서 또 운동 강도는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야 그게 잘 소진이 되니까 그게 힘들어요. 먹는 건 적은데 운동 똑같이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운동을 해보고 싶은 분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셔서 못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복 받았다 생각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힘은 당연히 드는데 짜증나거나 막 괴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좋아요, 진짜.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또. 언제 또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게 다이어트 해보겠습니까, 살면서. 저쪽으로 가서 체스트 프레스 머신으로 이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요령이요? 진짜 꾸준하게 하는 건 요령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한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 힘들어, 오늘 쉴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한다. 이거는 그렇게 마음 먹고 하셔야 되는 거지 뭐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몸이 바뀌실 거예요. 그러면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보상이잖아. 그게 그 보상을 한 번만 느끼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남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억지로라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시면 돼. 물론 거기까지가 힘들긴 한데. 중요하죠.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식단이나 이런 것도 누구는 이만큼 먹었을 때 잘 빠지는데 누군가는 그거보다 덜 먹어야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뭐 대사 자체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수학처럼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 부족이면은 되게 엇버버되면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고, 종목 자체가. 그리고 남이 했던 걸 들었다 그래서 그게 경험이 되진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보디빌딩은 뭐 지식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진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느껴요. 그래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힘들 때까지 해요. 안 되겠다. 이제 프레스 같이 복합관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량을 좀 많이 치려고 하고, 플라이처럼 이제 단관절 운동은 이제 중량이 너무 높아지면 이제 다른 근육으로 다른 부위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개수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 그렇게 현재 지금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벤치 하실 때 어깨가 아프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플랫벤치보다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인클라인 프레스로.
근데 일단은 뭐 그 동작을 해내시는 것도 중요한데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프면 사실 뭐 아무 의미 없잖아. 뭐 프레스 하실 때, 특히나 이제 벤치 프레스 하실 때 어깨 아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그립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지는 각도가 너무 위로 올라갔을 때도 이제 뭐 어깨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무리 본인이 잡으려고 해도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은 견갑을 갖다 뒤로 이렇게 뒤로 넘기는 그 기능 자체가 조금 이제 약하다 보니까 그걸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깨가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그건 혼자서 찾기가 좀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시면은 뭐 머신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해결 방안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졸려. 이게 먹는 게 부족하니까 계속 잠이 많이 와요, 잠이. 오! 가동 범위를 조금 길게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부러. 이렇게 내리다가 이렇게 찡적했다고? 와, 상상도 하기 싫다, 진짜. 오, 지금 계속 좀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땅 찡기면 어떤 느낌일까? 아프다는 단어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앞에서 보니까 제가 옆으로 날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옆으로 보여드리면 약간 요 정도 각도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찡길 일은 거의 없죠. 앞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덤벨이 각이 많이 앞으로 나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팔꿈치가 구부러지다 보니까 덤벨 위치가 좀 앞쪽에 있다 보니까 많이 앞으로 던지는 것 같은데, 어깨 운동을 하실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완골까지의 이 가동 범위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요거 이제 한 두세 세트만 더 하고 유산소 탈게요. 웨이트 더 했다가는 유산소 못 탈 것 같아, 지금 상태가. 점점 뭔가 이게 스위치가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이제 막 호롱불 약간 기름 없어가지고 약간 마지막에 약간 발악하는 느낌. 이러면서 막 안 꺼지려고 노력하는 그 불꽃 같아, 지금. 평상시에 잘 먹으면서 운동할 때는 약간 반동도 쓰고 이러기도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다칠 위험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영양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중량 욕심보다는 조금 운동을 더 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막 역동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리고 본인이 자세가 잘 안 나온다, 혹은 뭐 그 동작에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 동작을 수행하실 때 천천히 하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모든 구간을 내가 힘으로 떠받치면서 운동을 하시면 크게 다칠 위험성이 없거든. 근데 이제 뭐 역동적으로 운동을 하신다든지 약간은 빠르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놓치는 구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서 비틀대는 걸 갖다 내가 순간적으로 잡아내려고 하다가 다치거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제가 몸 상태가 조금 메롱이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집중하기 좀 힘든 자세다, 힘든 동작이다, 그럴 때는 굉장히 정적으로 운동을 좀 하는 편이긴 해요. 되게 조용하게 천천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고. 이제 유산소 탈게요. 이거 유산소 탈 수 있을까? 자, 이제는 마이마운틴 탈게요. 마이마운틴이라고 런닝머신이랑 되게 비슷한 형태인데, 보통 런닝머신은 경사도가 한 20도까지 올라가는데 마이마운틴은 거의 50도까지 올라가니까 등산하는 느낌이 좀 납니다, 이거 타시면. 그래서 발목이랑 종아리를 좀 많이 쓰게 돼요. 지금 15도로 타고 있습니다. 15%. 우리에겐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방송 안 할 때는 넷플릭스로 시간을 때우면 되죠. 시간 잘 가요. 애니메이션 한 3편 보면 돼요. 20분짜리. 저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합니다. 아마 요즘 친구들보다 저희 세대가 만화나 이런 것도 좋아할걸요. 왜냐면 요즘에는 사실 뭐 만화책 이런 거 안 봐도 사실 볼 거 너무 많잖아.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뭐 여가 시간을 그렇게 때울 게 만화책이나 소설책밖에 없었어요, 사실. 컴퓨터가 막 그렇게 잘 되던 시절도 아니고. 요즘에는 집에서 인터넷 다들 빠르게 하시잖아.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전용선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야. 그전에는 집에서 인터넷 하려고 하면 속 터졌어요. 인터넷 하다가 누가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으면 인터넷 끊기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속도 개느리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확실히 만화책이나 그런 거 훨씬 더 좋아할걸. 만화 이런 거.
그래도 오늘 연휴여가지고 좀 여유롭게 운동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되게 상쾌하네. 집에 가서 샤워하고 닭가슴살 400g 싹 뜯어가지고 먹으면서 TV 좀 보면 되겠다. 보통 웨이트하고 유산소까지 이렇게 다 마치면 최소한 2시간 반 정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웨이트를 1시간에서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유산소 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길게 하면 3시간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유산소 한번 추가로 더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합 준비할 때는. 거기다가 이제 뭐 식사를 하루에 한 5개 정도 챙겨 먹으니까 한 끼당 최소한 15분에서 20분만 잡아도 일어나가지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 끝나요, 진짜. 그리고 운동 많이 하고 좀 덜 먹다 보면 피곤하니까 너 낮잠도 한번 때리고 뭐 이러면은 그냥 뭐 하루가 정말 운동만 하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게 싫고 힘들면서도 이제 그만큼 힘들어야 또 몸이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다는 지표니까 그 느낌이 또 안 오면 또 찜찜해요. 사실 그게 힘들긴 한데 그 느낌이 안 오면 아, 내가 운동 강도가 좀 부족했나 보다. 왜냐면 먹는 거는 뭐 지켜서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힘들면서도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게 와야 이제 내 몸이 어느 정도 고갈이 됐다는 신호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힘든 거는 마지막에 이제 로딩을 하면서 수분 조절이라는 걸 좀 하게 되거든요. 그 수분 조절이 진짜 사람 죽여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대회 잘 끝내시고 영상 보면 막 도너츠 물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내가 봤을 때 도너츠 먹기 전에 음료수 먹을 때 표정을 찍어야 돼. 무대 내려와서 게토레이나 파워에이드 같은 거 그런 거 드실 때 표정을 찍어요. 그 표정이 찐이에요, 진짜. 그거는 어떻게 연출이 안 돼. 왜냐면 무대 위에 올라갈 때까지 물을 시원하게 못 마셔요. 몸이 덮일까봐. 그러다 보니까 갈증이 엄청난다고. 근데 그 갈증을 해소하지 않고 도너츠를 먹어봐야 그 맛이 잘 안 느껴져요. 입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루나 하루 반 정도 이제 수분 조절, 최장 이틀 정도까지 수분 조절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수분 조절 하신 상태에서 이제 대회 마치고 나서 물 먹잖아요. 이제 음료를 마시잖아. 그러면은 아, 수분이 들어갔을 때 내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진짜 싹 넘어가면서 여기서 쫙 퍼져요. 진짜 그 느낌 다 나. 그리고 이온 음료 한 1리터 마셔도 배 하나도 안 불러. 내가 봤을 땐 즉각적으로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혈관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죠. 몸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진짜. 이런 직업들을 이승철님은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제가 뭐 그렇게 막 완벽하게 사실 준비해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년 연속 해본 적은 제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준비를 해보니까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하셨다는 게 나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제 상식에서는 힘들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버텨내셨을까? 이거 외에는 없어야 돼. 내 인생에 오로지 이거 하나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뭐 사시다 보면 다들 열심히 사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유혹을 좀 어느 정도 뿌리치고 포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근데 이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하시려고 그러시면은 어떤 절제된 삶 정도가 아니고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내 삶이. 다른 게 끼어드는 순간 뭔가 좀 엉켜. 그 정도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와, 이거를 어떻게 해내셨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그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 보디빌딩이 아니고 다른 거 하셨어도 성공하셨을 분들이, 그 정도 절제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정말 탑까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진짜 상위 포지션에 그냥 수월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까지는 그치,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와, 나 식단이나 이런 거는 이거를 어떻게 진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것도 연속적으로 어떻게 안 지치시고 그걸 계속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운동 끝. 오늘은 근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뭐 번개가 치고 뭐 천둥 번개가 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면은 진짜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감기 안 걸리기 조심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